7주간의 아카데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강의로 유엔군 참전과 부사안을 주제로 박종광 유엔평화기념관장님께서 첫 강의의 문을 여실 건데요. 일단 관장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광 관장님께서는요, 육군사관학부 32기로 군복무 시절 육군본부 인사운영차장, 보병 제72사단장 등의 요직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서울대학교 프랑스 군사대학을 거쳐서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 원장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그리고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직을 역임하신 후에 현재 유엔평화기념관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스님들, 이제 1강 들어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요, 스님들 박수 한번 크게 맞춰주세요.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도 드렸습니다만 근본 저희 유엔평화기념관의 금년도에 아카데미의 중점은 금년도가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발발 70주년 저희 유엔평화기념관 입장에서는 유엔군 참전 70주년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금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엔군 참전 70주년에 맞춰서 금년도에 아카데미는 그 핵심을 유엔과 그 다음 6.25 전쟁 그리고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6.25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속에 우리 그리고 국제교류에 중점을 둔 그러한 강의들로 해서 7강에서 8월 13일에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이렇게 7분의 저 포함해서 강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걸 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유엔 참전과 부산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조금 준비했는데 핵심은 우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기념관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시기도 하셨지만은 좀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유엔평화기념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과 함께 눈을 맞춰서 한번 돌아보는 또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랄까 저의 인생을 정말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연기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명한 노예 출신의 철학자인 로마의 에픽텍투스라는 철학자 그리고 그것을 뒤이어서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생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극 배우이다. 이렇게 했는데 매 단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겨진 역할을 어떻게 해나왔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직을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요. 군목을 한 37년 입었고 또 고위공무원단으로서 5년 동안 또 공직을 했고 지금은 유엔평화기념관에 와서 관장으로서 이제 3년 차 이렇게 있는데 매 단계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 주어진 저의 역할 제대로 연기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쭉 했던 그것을 아까 사회자가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제가 쭉 이제 공직을 맡으면서 살아왔던 무대들의 모습 그래서 의관 시절부터 유학 시절 연구원 시절 이제 국방대 대학원장 안보대학원장 시절 국가보훈처에서 국장할 때의 그런 모습들
그다음 쭉 성장하면서 다녔던 학교들의 그런 무대들을 잠깐 올려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시고 또 참 지식인 분들이라고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자말로 지식인 할 때 지식이라는 게 좀 풀어서 보면은 알지자는 화살시의 밑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알식자는 말씀 음자의 소리 음자의 창과자로 이렇게 두 글자가 지식이라는 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라 하면은 전략, 경제, 인문, 예술, 전술을 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소양을 갖춘 그런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일컫고 단순하게 아는 차원을 떠나서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글자풀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유인물로서 제 PPT는 나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세계 유명한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로 조금 유명하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다. 즉 알고 뭐 소양을 갖추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떠나서 무언가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런 데에 사회 참여에 많은 그런 비중을 갖는 분들이 엘리트고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저 로마에 가면은 무르반대학이라고 하는 오래된 16세기부터 있었던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 가면은 법과대학에 에포이도포 이런 말이 써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쭉 뭐 제 같으면 예를 들면 그거 한 다음에 그거 했다, 그거 했다, 그거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히 나 자신만 편하기를 떠나서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하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지? 왜 이걸 해야지? 소위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서양 속담에 나와 있는 템푸스 에스트 옵티무스 유덱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시간은 가장 최고의 재판관이다. 시간 모든 인류에게 가장 공평하게 부여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습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여성분들 정말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거는 나름대로 시간을 좀 더 보탬이 되는 시간으로 보내시고자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우리 세계의 가장 유명한 테너라고 하는 플라시토 도밍고가 얘기하기를 내가 쉬면은 나는 망가진다, 목순다. If I rest, I lost 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80살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왕성하게 테너로서 활동을 하는 것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러한 대표적인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런 내용은 간단하게 유엔 평화기념관 다음 부산에 있는 내가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함께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과 국제사회의 지원, 유엔 도시 부산, 그다음 저하고 같이 한번 우리 기념관 다 돌아보셨겠지만 같이 그냥 함께 걸으면서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기념관을 설계를 했고 다음 금년도 유엔 참전 70주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보내고 있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말 못 살던 나라. 현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경제 문화대국. 앞으로는 뭔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될 나라.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출범으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는 것 자체가 유엔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유엔이 언제 창설됐죠? 유엔은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50개국, 나중에 한 개 폴란드가 더 추가돼서 51개국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장기간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2천만 명 이상의 인명을 살상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겪었다. 이제는 좀 세계가 평화롭게 살도록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게 유엔이죠. 그러한 유엔에서 해전국들이 가지고 있던 해전국들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지역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서 과거에 유엔이 창설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던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등등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창설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피지배를 받던 곳들은 유엔의 감시하에서 유엔의 통제하에서 자유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출범시킨다. 이런 원칙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남북한 동시 선거를 유엔에서 정하고 유엔 감시단 감시하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해방과 동시에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통제를 받던 북한은 공산 집단이 유엔 감시단의 입국을 거절하죠.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만 50 총선거라는 그러한 유엔 감시와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출범을 하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대한민국을 승인합니다. 출범 그 자체가 유엔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6.25가 터지자 유엔이 개입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거죠. 그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 전쟁을 거치면서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역할을 하려면 정말 100년 이상이 걸려도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한 평가까지 했던 게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다른 나라 평화를 서구 세계가 40년에 이룬 성과를 300년에 이룬 성과를 40년 만에 이룬 나라. 그래서 경이로운 기적, 그리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사이소리로 현재 세계에는 몇 나라가 있을까? 평소에는 잘 생각 안 하시죠?
근데 나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다 다릅니다. 유엔에 가입국으로 치면은 193개국이 가입했는데 유엔에 가입하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가입을 않는 나라도 있죠. 대표적인 게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시국. 우리가 그런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준은 아니지. 예를 들면 이래서 가입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유엔에서 기본적으로 보기는 195개국. 그 다음 사실상 주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 막시멈 207개국 정도. 서로 승인, 어느 나라가 세워지면 다른 나라가 승인하죠. 나는 너희를 국가로 승인한다. 예를 들면 뭐 IS,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를 인정을 하지 않죠. 이슬람 스테이트 해가지고 국제적인 테러의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중동의 보이지 않는 국가. 그러나 그것을 또 승인한 국가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서로 승인하는 거에 따라서는 한 201개국 정도. 다음 세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가 부분으로 봐서는 206개국. 세계 표준화 그러한 기구에서 할 때는 249개국까지 나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일반적으로 한 210개 정도 나라가 있다. 이러면 되게 맞습니다. 그러면 6.25 때는 1950년도에는 몇 개 국가가 있었고 유엔 가입 국가가 몇 나라가 됐었지 하는 것은 뒤에 가서 한번 보죠. 이제 유엔이 나왔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내는 이 유엔은 뭐 하는 기구다 하고 내는 게 유엔 헌장입니다. 뭐 우리 국민교육 헌장 뭐 이런 것처럼 쭉 헌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유엔 헌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 to unite our strength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 말 그대로 우리 연합국의 국민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하나로 합칠 것을 결의한다. 결의를 했다. 그러니까 유엔 자체가 국제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었다. 이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에서 만든 다음에 맨 처음에 유엔이 직면한 게 이제 6.25 전쟁이 됩니다. 자, 6.25 전쟁 때 이제 유엔이 주도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게 됩니다.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16개 나라, 의료 부대를 지원해준 나라가 6개 나라, 물자와 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미처 도착하기 전에 전쟁이 종전이 돼서 못 왔었던 나라까지 해서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던 나라들이 41개국에서 63개국이 대한민국을 돕게 됩니다. 그럼 63개국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1950년에 우리 세계의 유엔 가입국은 몇 나라? 51개국으로 출범을 해서 1950년에 지구상의 주권국가들은 그렇게 지금처럼 200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아프리카도 뭐 독립을 못하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당시 유엔 가입국이 93개국이었습니다. 93개국의 63, 3분의 2가 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즉 다른 말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의 편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랬겠느냐, 단순하게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참전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서 당일날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했기 때문에
그날 오후는 저 뉴욕 쪽에는 아침이 되죠. 그때의 당일에 곧바로 안전보장사회가 소집이 돼서 북한의 침략 경력을 중지하고 38선 이후로 돌아가라, 이런 결의를 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으로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하는 시점까지 이르자 두 번째 결의안을 냅니다. 83호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실시한다 하는 결의안을 냅니다. 그래도 계속 밀리자 급기야 84호가 발동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군 사령부를 구성해서 군사지휘 권한을 위임을 하고 단일주의 체제 하에서 북한 공산군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수호한다. 여기에 따라서 유엔군이 결성이 돼서 유엔군 사령부를 도쿄에 설치를 하고 네거더가 초대 사령관이 돼서 이제 6.25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195만 7,733명의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14만 명 가까운 희생을 치르고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여기에 유엔군의 주축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군입니다. 미군은 유엔군이 투입되기 전 6월 27일부터 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7월 7일날 유엔군 사령부 결성 결의안이 되기도 전에 7월 5일날 오산에서 스미스 부대가 북한군과 처음 결전을 해서 570여 명의 대대원 중에서 151명이 전사 또는 실종을 되는 사태를 겪습니다. 미군은 총 179만여 명이 참전해서 14만 명 가까운 희생을 내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장군 아들들만 해도 141명이 참전했고 1949년, 1950년 미 육군 사관학교의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싱싱한 소의 중위들이 이렇게 많이 전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a son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국은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던 사람들을 지키라는 나라의 부름에 답했던 아들과 딸들을 기리노라. 이러한 미국의 참전은 오늘날 한미 군사동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유엔군 참전의 날 들어보셨어요? 유엔군 참전의 날 금년에도 여기 부산 행사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부산시청과 부산지방보훈청 주관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은 10월 27일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 국회가 주동이 돼서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군 참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감사를 제대로 드리는 날이 없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정 기념일로 만들어서 2013년에는 대통령 주관 기념식을 2014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 기념식을 매년 해오고 있는 게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산시와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를 한 후에 10시부터 저희 기념관에 와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턴포드 부산은 뭔지 아세요? 턴포드 부산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대로 부산을 향하여죠. 이것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서 참전 22개국의 국민들이 내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해서 1분간 묵념을 하는 그러한 기념 행사입니다.
1998년도에 캐나다의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가 제안을 해서 계속되어 오다가 2014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정부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행사고, 금년 3월에 국회에서 11월 11일 던토르 부산 행사일을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정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큰 행사로 유엔 기념공원, 유엔 묘지에서 행사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1일 11시를 여러분들은 한번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희 유엔 평화기념관이 이 자리에 있어서 유엔 참전용사의 공헌을 알리고 또 유엔 참전국가 연대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또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을 우리가 다시 세계로 돌려주기 위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임무를 저희가 띠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유엔 참전의 날,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이런 행사들을 하는 법적인 기반은 유엔 참전용사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률의 주요 내용은 유엔군 참전의 날은 매년 7월 27일이고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은 매년 11월 11일이다. 그 다음 유엔 참전용사의 공적을 발굴하고 선양하며 추모 사업 및 기념 사업을 실시하고 유엔 참전국가 교류 및 모정진을 해서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활용을 한다 하는 것들을 해놓은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새긴 것은 우리 국가가 이제 세계에서 제대로 된 나라로 국가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할 목적에서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유엔 평화기념관부터 시작해서 제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모두가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유엔 평화기념관 제2기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석하시기 때문에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책을 2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This is War라는 6.25 사진집인데요. 데이빗 더글라스 덩컨이라고 6.25 전쟁 때에 미 해병대만 따라서 종군하신 라이프지의 특파원인데, 이분이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전투, 그 다음 9월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 11월에서 12월 북한 흥남철수를 잇게 한 장지르 전투에서 싸웠던 해병의 모습들을 찍은 사진집을 제가 번역을 2018년에 해가지고 비매품으로 한정판으로 조금 이렇게 발간을 했었는데 2분만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네. 그분이 IQ가 165라고 하시죠. 정말 머리가 좋은 천재시고 최고의 MC로서 지금 연세가 77세시더라고요. 그분이 3일 밤낮을 연구해서 백신 예방법을, 코로나 예방법을 발명을 했다고 해요. 아시는 분 혹시? 얼마 전에 발표를 그분이 하던데. 약간 넌센스 같죠? 예. 예. 여기 있는 컨디션 트레이닝 아닙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컨디션 트레이닝. 아니요. 이건 그냥 잠깐 박수 치고 저런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흰 양말, 흰 구두를 신으면 됩니다.
백신. 아, 그래서 백신을 달고 다니면 된다고 그분이 그러시면서 해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저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지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이기신 분만 일어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 같이 저하고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 내리시고 이기신 분 일어나십시오. 저기 비기신 분도 일어나면 됩니다. 자, 다시 가위바위보! 자, 지신 분 앉으시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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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세 분 이렇게 마주 보십시오. 세 분이서 세 분. 예, 저기 어르신 뒤에 쳐다보십시오. 자, 세 분 중에서 두 분 남는 겁니다. 세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됐다. 졌다. 아, 그러면 그 두 분 중에서 여기는 선정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두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 나오십시오. 저쪽에 뒤에. 자, 그쪽 나오세요. 예. 아니, 어르신이 들어가시고 지셨어요. 이제 일단 나오세요. 그래서 이거 자그마한 거지만 그냥 제 이름만 썼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잠깐 묻고 넘어가자고 한 거니까요. 그런데 저 책을 보면은 6.25의 초창기에 잠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역사를 조금 아실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엔도시 부산. 우리가 부산에 있지만은 뭐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걸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산이 유엔과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7월 3일 하야리아 부대, 소위 기지사령부가 지금 부산 시민공원에 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하야리아 부대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 하야리아라는 말은 이제 초대사령관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플로리다 출신인데, 그 플로리다의 원주민 말로 하야리아는 아름다운 초원, 대초원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하야리아 컴파운드 또는 캠프 컴파운드 이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야리아 부대 했던 게 2006년까지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과거에 일제시대 때 여기는 경마장이었었고, 일부 나중에 이제 동남아 지역 남방 전투를 하면서 포로관리 요원들의 훈련소를 썼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야리아가 되면서 미군들의 숙소, 또 성당, 교회, 편의시설, 병창기지 등등으로 있었던 그런 후방 지원 사령부입니다. 그 다음 워커하우스가 9월에 설치가 되는데, 워커하우스는 대구에 미팔군 사령부가 있다가 밀리니까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부경대학, 당시에 부산수산대학에 이제 워커하우스가 설치되고, 지금도 돌로 해서 그 워커하우스가 아직 남아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워커 장군은 잘 알다시피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주게라 하는 거에 못지않게 stand or die, 이 자리를 지켜라 아니면 죽음뿐이다 하면서 미군 장군이었지만은 낙동강 방어선을 위해서 절대 사수를 명령했던, 그리고 실천했던 장군의 사령부가 지금 부경대학에 있습니다. 다음 K9 비행장, 당시에 100여 대의 전투기가 상주했던 수영 비행장. 다음 모든 탄약을 실어 나갔던 동백섬, 지금 그 누리마을 주차장 있는 데가 동백부두거든요. 거기에 전부 탄약부두가 있었고, 탄약부는 장산, LCT
자리에 전산 탄핵고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구 해운대역에 기찻길이 좌동 철도가 구설되면서 경부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결해서 모든 게 기차로 탄핵이 가도록 첨부돼서 그야말로 부산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역할을 다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스웨덴병원은 옛 부산상고자리, 지금 서면 롯데백화점 본점에 야전병원을 설치해서 치료를 하고, 독일 접십자병원은 구 부산여고자리, 그 다음 덴마크 병원서는 항구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태종대 참전기념비가 태종대에 가면 지금 서 있죠. 그런데 부산에 계신 분들 태종대 그렇게 많이 가도 태종대 입구에 크게 서 있는 의료지원국 참전기념비를 모르는 분이 해반이 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거기 거쳐서 참배하고 가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 유엔이 어느 일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유엔군을 결성해서 싸우건 유일한 6.25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잊기가 힘든 게 유엔군입니다. 그러면서 유엔군 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전무후무한 그러한 세계 유일의 묘지가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는 부산의 의미지라고 하는 리차드 위컴 장군, 유일한 장군이 한 분 붙여 계신데, 그분이 아까 하야리아 부대가 위치한 여기에 사령관을 했던, 군수기지에 군수사령관을 했던 리차드 위컴 장군이 묻혀 계신 데가 또 유엔 기념공원이죠. 그리고 저희 유엔 평화기념공원도 유엔 참전용사와 유엔 참전국을 기리고 또 그 후손들과 그러한 공헌을 계승을 하고 하는 기념관은 또 마찬가지 세계 유일의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에 계시면서 부산은 정말 대한민국 수호의 최고보유였고 대한민국 번영 발전의 토대가 된 곳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누구한테든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금 각자가 하시는 일이라든가 생각하시는 바 이런 게 다 틀리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제대로 뭔가 의미 있게 보내려고 애쓰시는 엘리트시니까 이제 유엔의 도시 부산의 시민답게 이제는 부산이라는 우리나라라는 이런 걸 벗어나서 좀 더 안목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넓혀서 실천을 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늘을 지워서 보다 좋은, 보다 평화로운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하 중국의 내륙의 도시였던 무한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우리 각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버터플라이의 그런 세계,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라는 의식을 갖고 좀 더 성숙한 의미에서 나 자신, 내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해밍웨이의 법칙, 나의 행복은 내가 찾으려면 죽어도 못 찾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아주려고 하다 보니 쉽게 내 행복이 오더라 하는 게 해밍웨이 법칙의 핵심이거든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교실에서 100여 명의 빡빡한 학생들을 앉혀놓고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을 전부 나눠주고 채워라.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라. 자, 천장으로 달려라.
다 천장에 대동대로 날려있죠. 풍선이. 자, 집 풍선 찾으라. 시간은 5분. 자기 풍선 찾은 사람이 5%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막 지껏 찾으려고. 그런데 다시 또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거나 하나씩 잡아서 그 주인한테 줘라. 1분 만에 주인 다 찾아줘요. 그러면서 행복이란 이런 거다. 내 스스로 찾아 아무리 돌아다니다야 행복 느낄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행복해지더라 하는 게 이제 해밍웨이 법칙의 핵심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어려운 이러한 시간 내에서 정말 걱정스러운 때에 이렇게 아카데미에 참석하셨으니까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에 큰 역할을 하시는, 또 영향의 영역을 끼치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 입장에서 쭉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마스크 쓰고 걸으면서 저희 기념관을 함께 둘러보도록 하고, 질문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